북대서양 수심 약 3,800m. 타이타닉9를 향해 내려가던 잠수정 한 척이 예고도 없이 레이더와 통신망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대규모 국제구조대가 며칠 동안 바다를 뒤졌지만 그들이 찾아낸 것은 잠수정의 잔해뿐이었죠. 도대체 그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지의 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타이탄 잠수정 사고의 숨겨진 진실을 추적합니다.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대입니다. 비극은 2023년 6월 18일 오전 8시 북대서양 한복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간 해양 탐사 기업 오션게이트가 야심차게 기획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해저 3,800m 아래 깊숙이 잠들어 있는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관광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의 탐사라 불릴 이 여정의 비용은 인당 무려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당연히 탑승객들의 면면도 화려했습니다. 오션게이트의 CEO 스톡턴 러시 본인을 필두로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해미시 하딩, 파키스탄의 세계적인 재벌 샤자다 다우드와 그의 아들 수레만, 그리고 타이타닉을 수십 번이나 탐사했던 프랑스의 해양 전문가 폴 앙리 나르졸레까지 총 5명이 작은 잠수정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하감을 시작한 지 1시간 45분쯤 타이타닉을 향해 깊은 심해로 내려가던 탐사는 단 한순간에 악몽으로 뒤바뀝니다. 모선인 폴라 프린스호와 주고받던 신호가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대규모 구조대가 사흘간 피말리는 수색 작전을 전개했지만 끝내 들려온 것은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타이타닉 잔해에서 불과 500m 떨어진 해저에서 타이탄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발견된 잔해들을 통해 타이탄의 선체가 심해의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안쪽으로 폭발한 내폭이라고 분석했죠. 그들은 이 내폭의 미스터리에 집중합니다. 심해 탐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잠수정이 대체 왜 그토록 허무한 최후를 맞이한 것일까요?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심해 유인 잠수정은 보통 티타늄이나 고강도 강철로 만들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검증된 설계 원칙이죠. 하지만 스톡턴 러시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5명이 탈 수 있도록 선체를 원통형으로 늘리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 항공우주용 탄소섬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탄소섬유는 심해 유인 잠수정의 압력 선체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재료였습니다. 예견된 참사였을까요? 사고 발생 5년 전인 2018년부터 이미 안팎에서 수많은 경고와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션게이트의 해양작전 책임자 데이비드 로크리지는 선체 안전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운함을 강행하면 승객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대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해고하고 비밀유지 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같은 해 해양기술학회 MTS 소속의 엔지니어와 전문가 38명은 타이탄의 실험적인 접근 방식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업계의 검증 절차와 안전 인증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스톡턴 러시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답장에서 안전 인증 절차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외부 기관의 선급 인증도 끝내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이어진 내부 경고와 전문가들의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타이탄은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탑승객 5명을 태우고 수심 약 3,800m의 심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도 되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미스터리는 또 있습니다. 과연 탑승객들은 자신들이 심해 3,800m에서 최고를 맞는다는 것을 인지했을까요? 해저 약 3,500m의 압력은 지상의 약 350배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깊이에서 잠수정이 내폭했다면 선체는 불과 수십 밀리초, 즉 약 0.03초 안팎에 붕괴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통증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탑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통증조차 느끼지 못한 채 최후를 맞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와 청문회에서는 또 다른 가능성이 폭로됩니다. 타이탄에는 선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감지하는 실시간 음향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돼 있었던 것이었죠. 이 시스템은 탄소섬유 압력 선체에서 발생하는 이상 신호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장치였습니다. 또한 일부 증언과 조사 자료에서는 내폭 직전 무게추를 분리해 상승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탑승객들은 선체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내폭 몇 초 전에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다만 그들이 실제로 위험을 감지했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이 사건에는 또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미 해군의 데이터였습니다. 타이탄이 실종된 뒤 사흘 동안 언론들은 남은 산소 시간, 수중에서 들려온 타격음 같은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고,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은 대규모 수색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잔해가 발견된 뒤에서야 미 해군은 한 가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타이탄과의 통신이 끊긴 시점과 거의 동시에 사고 해역 인근에서 내폭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비정상적인 수중 음향 신호를 감지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은 대중에게 즉시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무엇인가 숨기는 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 미 해군은 해당 분석 결과를 곧바로 해안경비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해안경비대는 음향 신호만으로는 내폭에 의한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단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결국 잔해가 발견된 뒤에야 경비대는 미 해군이 사고 직후 확보했던 음향 데이터를 내폭 시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채택한 겁니다. 사고에 대한 미스터리는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미스터리 수사대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션게이트의 CEO 스톡턴 러시 자신도 이 잠수정에 직접 탑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부 직원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양 전문가 38명의 공개 서한도 일축했습니다. 외부 안전 인증 역시 끝내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먼저 타이탄에 올라탔고 결국 탑승객 4명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톡턴 러시는 정말 자신의 기술을 끝까지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외면했던 걸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의 오판 아래의 운항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5명 모두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미스터리 수사대는 여러 차례 제기된 안전 우려를 무시한 그의 결정에 매우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탑승객들 역시 타이탄이 기존 방식과 다른 실험적인 잠수정이라는 사실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탑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톡턴 러시에게 사고의 책임이 대부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위험성을 알고도 탑승을 선택한 승객들 역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10여 년 전, 감히 신도 가라앉힐 수 없다는 말까지 나돌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자연의 힘 앞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자연 앞에 무릎 꿇었던 타이타닉의 마지막 순간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심해로 향했던 타이탄 잠수정은 여러 차례 제기된 안전 우려를 비로한 채 결국 같은 바다에서 또 다른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시대도 기술도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킬 수는 있어도 자연의 법칙까지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타이탄 사고는 단순한 기계의 고장이 아니라 안전보다 혁신을 앞세운 선택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부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대는 보다 흥미롭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